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마케팅 분석 12주차 강의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측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봤나요? 예, 저 기말고사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기 바라고요. 특히 이렇게 비대면 수업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당부하지만 실습을 꼭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라. 남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리포트 있죠? 하위 10위까지 추출해서 플롯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잡 인컴이고 그 다음에 정렬을 민 인컴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 10 10명을 10등까지 밑에서부터 10등까지 나열해서 보면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서부터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프를 보면요. ggplot2에서 바텀 10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 엑시스를 보면요. x축은 리오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하고 그 다음에 잡을 보여주는데 민 인컴 월급 평균의 역순으로 그 다음에 y축은 민 인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GOM 컬럼은 막대 기둥 보여주라는 얘기고 코드 플립은 막대 기둥을 눕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LM은 0에서부터 8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850한 게 앞에서 한 상위 10개 그래프하고 Y축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캡처해서 소스 화면하고 결과를 프로치해서 제출했죠? 이 클래스에.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강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10장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사항은 뭐 여러분들 다 알죠? 패키지, 포린 패키지, dplyr 패키지, ggplot 패키지, read엑셀 패키지 이거를 설치하고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돼 있겠죠? 웰페어 파일 불러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이름을 바꾸는 거 했죠? 우리가. 네. 그 다음에 거기 직업 분류표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직업명 결합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안 돼 있으면은요, 이번 주 수업하기도 그렇게 그냥 실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지난주에 다 해놨던 거를 이어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그래서 불러오면은 지난주에 했던 상황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9-9는요, 지역별 연령대 비율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사실 이거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지역에 이제 노년층이 많이 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우리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연령대 비율을 분석해서 노년층이 어디 사는지 알아보죠. 그래서 지역 변수 검토하고 점처리 해보고 연령대 변수는요 이미 우리
했죠. 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연령대하고 지역하고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변수를 검토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클래스 웰페어 달러 코드 언더바 리전입니다. 그래서 그 웰페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코드 리전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더니 그랬더니 누메릭이라고 나오죠. 수치값이라는 얘기죠. 숫자값. 그래서 테이블을 해봤어요. 테이블에서 그 했더니 1번 지역에 몇, 2번 지역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1번, 2번 이게 어딘지를 알아야죠. 지역명을 붙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그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스트 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서울, 2번은 수도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울경이라는 동네고, 네 번째는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충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이렇게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서 리스트 언더바 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여기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웰페어에 또 우리 그 지역명 변수를 추가해야죠. 그래서 left join 이게 변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코드 리전에다가 웰페어에 리스트 리전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리전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쵸? left join 해주고 그 다음에 웰페어에 select 코드 리전 콤마 리전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드 리전 있고 1번에 그 서울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left join으로 변수가 추가돼서 리스트 앞에서 만든 우리 그 리스트 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 1번에는 경우에 서울, 2번에는 경우에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쵸? 코드 리전에다가 리전이라고 하는 거를 다 우리 추가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 있잖아요. 연령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미 했죠. AGG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역별 연령대 비율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region 언더바 AGG를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데요. 웰페어에 그룹바이죠. 그룹바이에서 region하고 AGG 지역하고 연령대를 묻고요. 그 다음에 summarize 하고 n equal n 요거는 이제 몇 명인지 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mutate 이거는 mutate total group equal sum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어디다가 토탈 그룹에다가 저장해서 토탈 그룹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tate는 pct equal round n에 n 나누기 토탈 그룹 곱하기 100 하고 콤마 2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PCT라고 하는 변수를 또 추가하는데 이게 그 n에다가 토탈 그룹을 나눠서 곱하기 되니까 퍼센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하고 그렇죠?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하고 반올림을 해라 라운드가 그런 얘기입니다. 뜻을 알겠죠? 그래서 지역의 연령대별로 몇 명인지를 세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수를 나눠서 비율이 얼마인지를 맞춰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헤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번은
강원 중북, 충북, 미들, 올드, 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뭐 미들이 33, 올드가 44, 영이 2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별로 연령대별 비율 퍼센티지가 얼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카운트 함수를 하면 그 서머라이즈 하고 이런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utate PCT는 라운드 n 나누기 sum 그죠? 곱하기 100하고 콤마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region 언더바 AGG를 만들어서 그 각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연령대별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gg플롯을 이용하고 데이터는 region 언더바 AGG하고 x축은 region 우리 지역이고요. y는 PCT 퍼센트가 되고 P1 equal AGG 그래서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AGG 변수에 맞춰서 색깔을 다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 플립을 GOM 컬럼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코드 플립해서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밝은 하늘색이 그 0이고 그 분홍색 빨간색이 미들이고 올드 부분이 초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냥 순서가 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이. 약간 뭐 대충 보면 알 수 있지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지역명에 이게 가나다 순으로 우리 그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그 노년층 비율이 높은 순으로 우리가 사실 정리를 하죠. 얼마나 많은 노년층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노년층 비율을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높은 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언더바 오더 올드 하고 리전 AGG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필터를 AGG만을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어레인지 PCT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율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리스트 오더 올드를 쳐보면은 이게 수도권 인천이 제일 그 값이 낮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29.88이 수도권 인천이 제일 젊은 층이 적고, 노년층이 적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서울 쭉 해서 대구, 경북, 뭐 강원도나 강원, 충북하고 대구, 경북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지역명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역명 노년층 비율로 이렇게 정렬된 우리 오도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지역명 순서 변수죠. 그래서 이게 그 오더 변수를 맙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더 올드 리전 있잖아요. 그거를 오더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1번이 수도권, 2번이 그 서울, 3번이 대전, 충북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다 안 썼는데 그 7번이 대구, 경북이 되도록 그 지역명 변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서 변수. 그걸 오도라고 붙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이 노년층이 제일 적고, 7번이 노년층이 제일 큰 변수가 이 오도 변수죠. 자, 그래서 그 오도 변수를 가지고, 그림을, 플롯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g 플롯을 사용하고, region 언더바 agg 하고, X축은 region, Y축은 PCT, P는 AGG에 맞춰서 색깔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OM 컬럼, 막대 그래프고, 코드 플랩은 우리 순서를, 그림을 눕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케일 X 디스크리트인데요. 근데 거기 옵션을 리미트 이퀄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오더 순서에 맞춰서 이걸 X 맞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제일 높은 데가 어떻게 돼요?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이 노년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수도권 인천 경기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농촌 지역 그 대구 경북 이쪽이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이쪽이 노년층 비율이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시골에 애우는 소리가 끊겼다고. 그렇죠? 젊은 층들이 다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노년층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데가 경비, 수도권이죠.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이더라도 서울에 지금 딱 방값이죠. 그 집값 너무 비싸서 젊은 층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수도권 경기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쵸? 외곽 도시죠. 위성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젊은 층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울의 노년층 비율이 조금씩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연령대별로 막대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노년층으로 됐는데 막대 색깔이 영, 올드, 미들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영, 미들, 올드 이렇게 돼야 연령순으로 돼야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방법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GG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AGG에 우리가 레벨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리전 AGG를 보면은 클래스를 보면은 이게 캐릭터죠. 이게 문자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벨스라는 걸 보면은 AGG의 레벨스를 보면 null이라고 할당이 안 돼 있어요. 할당이 순서가. 그래서 여기다가 region AGG에다가 거기 팩터 있죠. 팩터 명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레벨 equal C하고 old, middle 0 이렇게 순서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클래스 AGG region 하면은 팩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팩터가 되고요. 이게 그래서 AGG 변수가 이제 팩터 타입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레벨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스 해주면 올드, 미들, 0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GG 플롯을 해봐요. 똑같이 AGG하고 X축은 리전, Y축은 PCT, 그 다음에 P는 AGG를 하고 똑같죠?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면은 이제 0, 미들, 올드 이렇게 되죠. 올드가 제일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다 비교가 확연히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확실히 그 노년층이 많고 경기 인천 지역이 중년층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 인구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노년층 비율이 어디가 높은지를 우리가 쉽게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9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추가 변수들이 있어요. 뭐 신체 건강, 전신 건강, 가족 관계, 주거 환경, 교육 수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그렇죠? 그래서 뭐 아예 새롭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요. 그렇죠? 그 조사 설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지역 있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그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그 지역별로의 평균 소득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평균 그 공업화가 많이 된 데는 월급이 좀 평균 월급이 높고 공업화가 덜 된 데는 농촌 지역은 소득이 좀 낮고 그쵸? 그러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진짜 그런가?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안 해보지만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10장 텍스트 마이닝으로 보겠습니다. 요 그림, 요런 그림 형태 그림 어디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 여기 어디 그 게시판 많이 운영하는 그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워드 크라우드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구름처럼 되어 있죠 이제 단어가 워드 크라우드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장에 하는 내용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문자죠. 문자고 마이닝이 M-I-N-E라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M-I-N-E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 다른 뜻이 있죠. 여러분들 쥐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쥐레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하면은 캐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광산에서 우리가 뭘 캐내다 할 때 그 마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부를 마이너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콜 마이너 그러면 이제 석탄 광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에 마이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캐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원래의 큰 단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이런 거를 다룰 때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그 원광으로 보고 그렇죠? 광산으로 보고 그 광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채굴한다 그렇죠? 마이닝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보를 우리가 이제 그 끄집어 내는 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 전부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텍스트를 다뤄서 그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빼내자. 그걸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 우리 그 어떤 그 게시판 있죠? 게시판이나 SNS나 이런 데서 그 올라온 거를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문자로 표현된 이 언어를 우리가 사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단합니다. 영어에서 많이 쓰면서 분석할 때 빼내야 되는 게 전치사잖아요. 뭐 in이니, of니, 이런 전치사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하고 마침표, 물음표 이런 문장 기호들을 다 빼고. 네? 한국어는 이렇게 붙어 있죠. 그쵸?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하면은 문장만 봐야지 을은 포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구성하는 이렇게 되었을 때 구성만 빼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 사용하는 언어의 그 형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녀석이 명사인가? 그쵸? 문장, 구성, 어절, 품사 이런 것들이 그 명사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올라온 글들을 분석할 때 이 명사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주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등 의미가 있는 품사를 우리가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쵸? 어조사, 조사, 우리 이런 것들은 다 빼야죠. 그 다음에 빈도표 만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워드크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바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www.java.com에 가서 이거를 우리가 자바를 잘 보고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자바를 설치를 해야 요 밑에 있는 R 자바 요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 가서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자바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 자바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자바 언어를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 과에서 계속 전공을 들으면 그때 이 자바를 그때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좀 미리 설치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설치가 되면은요, 우리 인스톨 자바, 인스톨 R 자바,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메모아즈,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KONLP 얘네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로드를 해야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먼저는 KONLP 있죠. 얘가 뭐냐면 코리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약자인데요. 이게 한글 데이터 형태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가 설치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OS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O NLP를 사용하려면요, 이 R 자바하고 메모와이즈 패키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얘네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패키지 로드하고 하게 됩니다. 그쵸? DPLY라는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되어져야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패키지 할 때 로드 뭐로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저 자바 설치 경로 있죠? 이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할 때 자바 폴더를 우리가 이렇게 자바 홈 이퀄 합니다. 여기 이렇게 JREL 8.0 이렇게 8.0 언더바 111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치 버전 있죠? 네, 최신 버전이면은 뭐 숫자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 8.0111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은 그 녀석에 맞춰서 그 숫자를 넣고 환경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단어가 뭔지 이게 구분이 되는 그 사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KONLP에서 그 제공하는 NIA 사전입니다. 이게 98만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형태서 분석하는데 이 사전을 합니다. 그래서 use NIA DIC 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인지를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힙합이라는 음악 있잖아요. 힙합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힙합.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게 2017년 3월 그 멜론이라는 데서 힙합 부분에 그 50위권까지의 그 노래 가사래요. 네. 좀 됐죠? 그래서 뭐 일본이 봄날 방탄소년단 요즘 제일 유명한 그쵸? 방탄소년단 8번도 방탄소년단 뭐 10번도 방탄소년단 예, 나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 뭐 엄청나게 유명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기터브 있죠? 요 사이트 bit.li에 doit rd 여기다가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힙합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고 리드 라인스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다운표 속에 힙합.텍스트인데요. 여기서 봤듯이 그 불러올 때 그 경로가 필요하죠. 그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여러 번 했으니까 보통 D에다가 하라고 했잖아요. 경로를 길게. 그쵸? 그러면 뭐 경고가 뜹니다. 이게 그 보통 하면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종료가 안 됐나 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쳐보면은 1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돼요? 다 그죠? 실습을 해봐야 돼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그라는 패키지를 하고 그 로드를 합니다. 라이브러리 스트링그라는 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특수 문자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모티콘, 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텍스트에 요 표현 있죠. 그 \w라든가 뭐 그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str replace all 하고 특수 문자를 다 빈칸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각종 그 특수 문자들을 다 우리가 이모티콘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운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이것들이 바로 뭐야? 데이터 전처리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사를 추출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그 명사를 보면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extract known 됐습니다. extract가 이제 영어로 추출하다는 거고 known이 이게 바로 그 영어 명사라는 뜻이죠. 그 명사 추출을 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부속도서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사에서 이제 명사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extract known 텍스트를 하고 그걸 nowns라는 명사들이라는 거죠. nowns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어가 쭉 명사가 쭉 추출이 됐겠죠. nowns에. 그렇죠? nowns에 다 추출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추출해 놓은 그 단어 있잖아요. 추출해 놓은 단어를 이를테면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그 문자열에 그 첫 줄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번 나왔으면 한 번, 두 번 나왔으면 두 번 이렇게 그 빈도수 있죠. 단어 빈도표 빈도수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모든 명사, 두 번째 컬럼은 빈도수 몇 번 나왔나 이겁니다. 그거를 그 워드 카운트를 합니다. 테이블 언리스트 나운스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문자열 벡터라고 바꾸고 그렇죠? 벡터로 바꾸고 단어별 빈도표 생성합니다. 벡터라기보다는 그렇죠? 하나하나 문자열이 하나하나가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빈도표까지 합치면 행렬이 되겠죠. 그걸 이제 워드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df 언더바 워드하고 as 데이터 프레임 합니다. 그래서 워드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strings as factors equal f 아니라는 뜻이죠. 네, factors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하나는 명사들, 두 번째는 빈도 몇 번 나오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바꿔야죠. 그래서 리네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워드 단어는 var 1을 워드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프리퀀시로 바꾸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대문자를 우리가 이제 소문자 프리퀀시 얘기했죠. FREQ 프리퀀시 빈도수고 주파수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 나온 거 있죠. 잘 안 쓰는 단어들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는데 그 n차 워드 있죠. 그쵸? 워드의 숫자가 2 이상이 되는 것만 골라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온 것들은 한 번만 나온 것들은 다 지우겠다. 한 번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 중에서 우리가 20개만을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20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df 언더에다가 arrange descending frequency 하고 20개니까 헤드 20이죠. 그쵸? 헤드 20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은 탑 20이 만들어졌죠. 탑 20을 한번 쳐보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분명히 한국 노래 가사인데 영어로 U 89, 마이 86, 야 80, 온 76, 하나 75, 오늘 51, 뭐 영어 단어 엔드 49, like, 더, love, to, 위 이런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은 영어는 이것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아래 보면 20에 플렉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플렉스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내가 물어봐서 배웠어요. 뭔지. 그죠? 돈 많은 거고 뽐내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유치하지만 그 힙합에서 돈 많이 벌면은 예? 그 뭐냐 그 금으로 된 목걸이, 반지, 뭐 팔찌 이런 걸 주렁주렁 달려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렁주렁 옷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굉장히 천박한데 그걸 또 이렇게 플렉스라고 부른대요. 그럽니다. 배웠어요. 나도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워드 크라우드라고 했죠. 그 워드는 단어고 크라우드는 구름이죠. 구름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그냥 안 돼요.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install.packages 워드 클라우드를 하고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R 컬러 브리워 우리가 이제 R 컬러 브리워는 색깔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브리워.pal 패를 이용해서 그 단어의 색깔을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할 색상 코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 컬러 브리워 패키지 이것도 우리가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PAL이라고 만듭니다. 그 PAL을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PAL 만들고, 그 다음에 PAL은 우리 팔레트라 있죠? 그걸 약어라고 그래서 PAL을 했나봐요. 그 brewer.pal 하고, 그쵸? 그래서 다크투 색상 목록에서 8개를 빼내달라. 이렇게 그걸 색상표를 PAL이라고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R 컬러 브리워 패키지는 아래에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인스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라이브러리 로드만 하면 되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워드 클라우드는요, 이렇게 랜덤 변수를 사용해서 할 때마다 다른 모양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만들어내게 하라 그러면은 set seed를 해서 1, 2, 3, 4에서 이게 난수가 고정돼서 언제나 똑같은 그림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이제 명령을 칩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워드스를 사용하는데 뭐냐면은 df 언더바 워드에 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프리퀀시에서 빈도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프리퀀시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맥시멈 워드 200단어까지는 표현해 달라. 그 다음에 랜덤 오더 F.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고빈도 많이 나오는 거를 중앙에다 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rot.per 이건 로테이트인데요. 단어 회전 비율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이렇게 기울여져 있죠. 그 원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스케일 C 4,0.3 이게 다 최대 4고 그걸 0.3으로 범위 크기 범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대 4 작은 거는 0.3 되겠고 컬러는 PA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일수록 글자가 크고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덜 사용된 글자 이것들은 글자가 닫고 바깥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 가사에 도대체 그 무슨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어떤 게시판에 이런 워드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유심히 좀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아까 보면은 다양하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전체로 파란색으로 표현해주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PAL 있죠? PAL인데 그거를 9, 블루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색상 목록인데 파란색 계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시드 1, 2, 3, 4는 이제 고정된 거고, 그 다음에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맨 아래 컬러스가 있죠? 컬러스 이퀄 P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그 동영상 강의니까 쭉쭉쭉 넘어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 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면은 그 강의 시간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서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원래 좀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동영상 강의는 얼마 이상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슬라이드는 좀 남았지만요. 그 남은 슬라이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정원 트윗 마이닝을 트윗 텍스트 마이닝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장 국정원 트윗 텍스트 마이닝이고요. 리포트는 이제 국정원 트윗이 아니라 이게 힙합 가사죠. 가사 워드 클라우드 있죠. 그래서 이게 R 명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R 클라우드 명령 그 다음에 플롯을 같이 이제 캡처해서 한 화면에 나오게끔 캡처해서 이걸 E 클래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장하고 10장 나머지 부분도 할게요. 꼭 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은 쪽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이만